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일TV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액티브 ETF에 대한 얘기도 많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액티브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식에서 ETF로 돈이 몰려간다. 특히 요번에 11월 한 달 동안 주식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약 1조 원 이상의 돈이 빠졌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순매도 얼마나 일어났는지 조사를 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 주식인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데서 1조 원 이상의 돈이 나갔다. 반면에 그 한 달 동안 ETF에는 2조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사들에서 ETF로 돈이 몰리고 있다.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ETF가 뭐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ETF를 아시려면 펀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펀드라는 건 이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 매니저가 이걸 잘 굴려줍니다. 잘 굴려서 이제 수익을 내주는 것들을 이제 펀드라고 하고요. 펀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 액티브 펀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인덱스 펀드는 이제 지수를 단순히 추종하는 펀드예요. 그래서 코스피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200개만 묶어서 만든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인덱스 펀드들이 있고요.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액티브 펀드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보다 우리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어 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펀드를 액티브 펀드라고 합니다. ETF라는 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펀드인데 이 끝에가 F가 펀드입니다. 펀드인데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펀드가 ETF입니다. 펀드는 보통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뭐 이런 데서 가입, 환매 이런 절차를 따르고요. ETF는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를 열어서 거기서 매수 매도를 하게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둘 다 펀드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고 펀드에 인덱스와 액티브가 있듯이 ETF에도 인덱스형이 있고 액티브형이 있어요. 마치 ETF 자체가 인덱스인 것처럼 설명되면 조금 부족한 거고 우리나라에 액티브 ETF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티브 펀드 혹은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 매니저가 여러 명 필요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기업을 분석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계량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용 보수 자체가 인덱스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액티브 ETF 현황을 보시면 2017년에 채권형이 최초로 상장됐습니다. 즉 채권형 액티브 ETF겠죠. 그게 최초로 상장됐고 그 해에 7개가 상장돼서 1조 3천억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형은 없었는데 2020년 7월에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형에만 허용됐던 거를 주식형도 확대 허용했어요.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 세계의 주식형 ETF가 상장이 됐고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상장 종목수 35개, 자산이 4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11월 중순에 그 강방천 회장이 이끄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그리고 존니 대표가 있는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동시에 주식형 액티브 ETF를 상장시켰어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많이 아실 텐데 거기서도 액티브 ETF가 나왔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11월 한 달간 ETF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보시면 약 32조 원의 자금이 추가됐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빠진 돈이 ETF로 간다라고 뭐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여기서 보시면 1등이 뭐냐면 타이나 전기차 ETF입니다. 여기 보시면 9천억 원이 한 달 동안 늘어났어요. 굉장히 큰 사이즈죠. 그리고 이제 3위가 메타버스 액티브 ETF. 여기도 3천억가량 증가를 했죠. 그래서 액티브 ETF가 굉장히 인기다. 여기 나머지 다 메타버스 아니면 미국 IT 관련이죠. 이런 것들이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운용 보수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기존의 액티브 펀드도 마찬가지고 액티브 ETF도 마찬가지인데 지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서 많은 인력이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가 비싼데 11월에 상장한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인 경우에 총 보수가 0.99%로 역대 ETF 중에 가장 높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에셋플러스의
ETF의 또 다른 액티브인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가 0.975%,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반면에 일반적인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중에 시가총액 상위 3개가 보수가 0.15에서 0.017%로 굉장히 낮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0.99랑 비교하면. 그리고 뭐 재간접 ETF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ETF가 다른 ETF를 편입해서 다른 그런 상품을 편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ETF에서 보수가 한번 빠지고 저쪽에서 한 번 더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성과를 항상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 그런 거고, 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에세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천 회장이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 수수료는 이 높은 수익률의 대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익률이 그 이상이면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데요. 그 뭐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되죠.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고요. 참고로 국내 2020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한 3개 ETF의 성과를 한번 봤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 200 ETF고요. 여기 파란색. 그리고 회색과 주황색이 2020년 9월에 상장한 2개 액티브 ETF고, 뭐 하나는 혁신기술, 하나는 뭐 AI 코리아 그로스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변동성도 비슷하고 움직임도 비슷하고 21년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제 주가 빠질 때도 비슷하게 빠지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실제 수익률 보면 이 2개 혁신기술이랑 AI 코리아를 보면 누적 수익이 24%대가 돼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은 수익 잘 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기간에 코스피 200 ETF 성과도 24%예요. 반올림하면. 그래서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지수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근데 보수가 요 2개 혁신 ETF들 0.32에서 0.55%의 운용보수를 가져가고요. 코스피 200 TR은 0.012%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성과는 보수와 배당을 감안한 성과라서 보수를 차감해서 그래 비슷하게 가네 정도는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에 나온 3개 ETF에 대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에요. 보시면 이제 초반기에는 상품이 출시된 초반에는 굉장히 거래량이 많죠. 거래량이 많은데 뭐 6개월 되지 않아서 거래는 굉장히 급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인기의 문제거나 혹은 마케팅 홍보 이런 이슈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3개의 액티브 ETF 시가총액 역시 뭐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 요거 2개는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런 거 알 수 있고, 2021년 12월 5월 기준으로 액티브 상위 ETF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K 메타버스 액티브가 1등이고요. 4천억이 넘죠. 그리고 뭐 ESG 관련, 신재생, 글로벌 BBIG, 모빌리티 뭐 이런 상품들이 쭉 있어요. 메뉴에 있는 한 2-3가지 상품을 제외하고는 거래대금은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거래대금 1,000만 원 단위인데 좀 작은 수준이네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출시된 것들은 성과를 분석하기 좀 그래요. 길게 좀 봐야 돼서 한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한번 성과를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를 운용한 기간이 오래됐어요. 2008년에 처음 나왔고 현재 약 740개 이상의 ETF가 운용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크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게 아크죠. 아크. 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돈나무 누나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AUM이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급상승했죠. 아크의 비중이 2020년 2월에는 3.5 빌리언 정도였는데 불과 1년 사이에 130배 정도 늘어났죠. 예, 그래서 아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 아크가 왜 이렇게 투자 자금이 많이 모였냐? 수익률 때문입니다. 2020년에 QQQ 대비 초과 수익이 100%, 130%, 뭐 100%, 뭐 59% 이렇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엄청난 히트였죠.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 QQQ도 한 50% 가까이 났는데 얘네는 그것보다 100% 이상 더 높은 수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요 기간 사이에 많은 돈이 아크 ETF로 몰렸죠. 그런데 2021년 한 해 동안 수익을 보시면 QQQ 대비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58 뭐 이런 좀 참담한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아크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액티브 ETF죠. 아크.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엄청난 낮은 수익에 힘들 수도 있다. 특히 이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연도에도 보면 QQQ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죠? 비슷하게 움직였고 이때 조금 올랐는데 올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액티브가 낫냐? 패시브가 낫냐? 당연히 액티브가 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 굉장히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15년 동안 200명의 펀드 매니저 중에서 상위 200명, 상위 200개의 펀드 매니저 중에서 S&P 500 지수를 이긴 사람이 8명밖에 안 됩니다. 즉 지수를 이길 확률이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조사 기간이 84년부터 98년까지예요. 그러니까 84년도에 자 시작하는 순간에 이 8명 중에 1명을 골랐으면 지수보다 높아요. 근데 나머지 192명은 지수보다 낮아요. 즉 지수를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편하게 지수에 투자해도 구둥이잖아요, 구둥. 200명 중에 구둥. 펀드 매니저한테 굳이 돈을 맡겨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가져올 수 있고, 이거 뭐 옛날 데이터라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S&P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요. 2020년 말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여기도 15년간 조사했는데, 주식형 액티브 펀드의 87.2%가 지수보다 낮다, 성과가. 이런 발표 자료가 거의 매년 발표가 되고 있어요. 즉, 인덱스를 이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자, 이 자료는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는 잘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2019년에 이제 발표된 연구 논문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성과가 액티브 펀드가 10년 동안 40%, 근데 인덱스는 64%,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조사한 자료인데, 근데 인덱스가 더 좋네? 그러면 이제, 이거 너무 인덱스한테 유리한 기간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 연구자들이 투자 기간을 확장해서 15년 동안의 성과를 봤는데, 연환산 했더니 약 1.02% 정도 인덱스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결과들, 액티브가 굉장한 환상을 줬지만, 실제로 까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던데? 라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설정액을 보시면 이 회색이 액티브 펀드예요. 2008년까지 엄청나게 올랐다가 2008년 금융위기 맞고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면서 이제 점점 설정이 줄어들고 반대로 패시브 펀드는 점점 설정이 늘어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이 액티브에 좀 실망한 그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액티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액티브가 패시브보다 액티브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낸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통계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자, 그렇지만 꾸준히 잘하는 펀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고를 수 있느냐? 하우적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고를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선택은 각자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처음부터 액티브를 하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액티브도 잘 살펴보시고 반면에 패시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패시브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